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6월 예. 16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자마자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이 네. 중년의 여성에게 플러팅 당한 썰을. 인기가 너무 많아요. 야, 이야. 이거 나 영화 그 클래식 이런 이야. 데서만 보던 플러팅을. 네. 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예. 당하셨는지. 아, 이제 김장일 네. 본부장님이 네. 비가 이제 추적추적 오는 아, 또 비가 와. 네. 분위기 있게. 약간 습도가 좀 높고. 끈적끈적하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네. 버스 카드가 안 되네 갑자기. 어머. 당황. 근데 뒤에서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띠딥. 어머. 와. 요즘 그거 진짜 플러팅인데. 예, 플러팅이죠. 그리고 이제 내릴 때 저 네. 여기서 내려요.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김재훈 부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야. 아유, 대단하십니다. 큰일 났다. 이제. 과장이 있지만 예. 뭐 뜻은 전달됐으니까 어. 감사합니다. 과장 부분이 뭐가 있어요? 또 팩트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뒷얘기가 궁금한데. 아, 양재에서 이제 그 저기 과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예. 했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제 대신 찍어주신 분. 예. 아, 많은 분들이 그 신천지 조심하라는 의견들을 자기 종교 조심하라는 의견들이 좀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네. 주말을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보냈는데 맞아요. 이게 뭡니까? 뉴스를 크게 봤는데 소용없어. 와, 이래서 나는 장이 어려워. 나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요? 이게 바로 K 증시. K 증시. K 증시죠, 이게. 이야.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는 거야, 이거? 2,946. 네. 1.8% 상승. 사실 오늘 와. 오전까지만 해도 아주 살짝 흔들렸다가 예. 바로 와. 이렇게 그냥. 코스닥도 1.1% 상승 777. 행운의 777. 와. 야, 코스피는 딱 우리가 오프닝 벨 할 때 9시부터 10시까지. 이때 무슨 말 했어요, 이때? 요때 흔들릴 때. 이제 이때 예민해가지고 불안하네. 난리 한번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예. 본부장님은 폭주하시고 저는 예의 없게 반응하고 이래서 채팅창에 불편하다 아니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싸우고 지금 완전 국제 정세처럼 여기저기 싸우고 어디는 묵인하고 오프닝 벨 리스크. 하창완이 미국이었어. 묵인. 아. 암묵적 동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중동이었는데 예. 마무리가 됐네요. 오프닝 배 끝나자마자 이제 10시부터 쫙 올라가지고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미국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상법 기대감, 주말 사이에 상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이 어쨌든 좀 조속히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프닝 벨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 너무 잘 갔어요. 그리고 저는 삼성 SDS가 22% 올라가는 것도 와. 코로나 때 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이 무거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와, 진짜 장난 아닌 시장이구나. 네, 그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이 18%뭐 거의 그냥 이제 테마주들이나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뭐 대형주에서 그것도 고가권에서 막 나타나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뭐 네. 원전, 변압기 뭐 다 난리 나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좋았고요. 또 이제 삼성이 발목을 잡는 거를 그냥 하이닉스가 멱살 잡고 또 끌어가 버리니까 비중 시가총액 이제 2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만 올라가면 되는데 네. 얘는 떨어지는데 얘가 이제 한 3-4배 올라와 버리니까 지수에 방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 바이오 쪽도 좋았고, 뭐 오늘 뭐 이제 테마적으로도 움직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은 좀 신나게 좀 매매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네. 감이 안 오는데 네. 삼성 SDS랑 하나 시스템은 시총이 10조짜리예요. 근데 오늘 하루에만 20%가 오른 거면 2조가 오른 거야. 각각. 그래서 10조에서 바로 12조 되고 네. 10조에서 또 하나 또 12조 되고 여기만 2조 원이 오른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요. 하이닉스도. 오늘 하루에만 5.31%. 이제 25만 원이에요. 이거 전고점 근처 왔죠? 전고점이 작년 6월 중순에 있었던 네. 24만 8,500원인데
이게 7월 17일, 7월 11일이네요. 7월 11일. 딱 1년 걸. 그것도 장중이어가지고 오. 사실 종가로 치면은 24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뚫고 올라갔어요. 24만 8천 원. 종가 기준으로는 52주 신고가입니다. SK 하이닉스. 근데 이거 원래 태극기 차트였잖아요. 태극기 차트 그럼 이렇게 또 다시 내려가나? 위아래로 이렇게. 태극기 차트. 모르겠네. 태극기 뚫고 가나? 아침에 이거 물어보려다 싸운 거야. 조용할게요. 아침에 이거 물어보려다가 난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 궁금하니까. 근데 오라클 얘기를 한 20분을 하시는 거야. 그럼 간다는 거잖아요. 오라클이 SK 하이닉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연결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내 잘못. 포기했어 내가. 근데 나도 잘못한 게 있었어. 오라클이 중요한데 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예. 오케이. 오늘은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좀 팔았죠. 외국인이 2,300억 정도 팔았고, 오. 예, 여기서 2,347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네. 국제 정세 뉴스랑 네. 외국인의 수급이랑 올라가는 종목이랑 또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각하면 뭔가 머리가 아프네요. 논리가 없는 시장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뭐 좀 수급이 거의 보합권일 때도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예. 원래 이 역할을 삼성이 옛날에 다 했었거든요. 보시면 오늘도 하이닉스에 2,200억, 2,300억 들어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반도체가 가면은 덩어리가 크니까 잘 안 눌리는 상황이고 또 매도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이 올랐는데 매량이 나온 거니까 이런 건 이제 좀 약간 차익을 챙겼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엔 얘가 문제잖아요. 얘가.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좀 이걸 캐리를 또 해주고 있어서 수급은 보면은 전체 볼륨은 나갔는데 또 막 엄청 나쁘게 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뭐 좀 주력 산업이 어쨌든 안 나갔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10조짜리가 막 이렇게 막 하루에 2조씩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삼성은 하이닉스가 지금 딱 막았잖아요. 잘 디펜스 맨투맨 해주고 있고 나머지 쪽이 워낙 이렇게 대형주가 막 두 자릿수 이상 급등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지수는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지주도 엄청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에서 뭐 진짜 한 7, 80개는 다 막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GHS 형님께서 네. 맨날 애매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약간 그런데 해외 뉴스 주말 동안에 그 미사일 막 떨어지는 거 봤어요? 영상? 맞아. 너무 무서웠어요. 와, 넌 또 심각하던데. 그래서 이거 미국도 빠졌잖아요. 나스닥도 맞아요. 1.3% 빠졌고 그리고 다른 시장도 막 빠지고 막 이러길래 프랑스도 1%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나는 모르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오르네. 환율은 1,362원 50전. 네. 막 유가도 막 오르고 그러던데 이게 뭐 별로 영향이 없나 보네. 그럼에도 오늘 초코크루아상님은 네. 오늘 내가 주식하고 제일 많이 벌었다. 라고 하십니다. 불장이에요. SDS 같은 거 사셨나 보네. 네. 대단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네네. 서학개미가 굉장히 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네. 예.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좋습니까? 어때요? 그거 팔고. 네. 그거 팔고죠. 돌아온다는 얘기는. 네. 그렇잖아요. 그거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줄일 수는 있어도. 미국을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면 미국만 다 들어가 있다. 예. 한국이 없다. 그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미국을 다 팔고 한국으로 몰빵? 이렇게 스위칭? 그 극단적인 케이스로 질문한다면 그것도 조금 위험하거나 늦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많으면 좀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건 바뀌셨어요. 완전 바뀌셨어요. 예전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의 매력도가 완전 꼴찌였는데 그렇지. 이제 완전 올라왔네. 올라갔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이 꼴찌였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네. 모멘텀을 받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땡땡땡이네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지영님이 땡때르 땡땡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짱구님이 한화 오늘 92,000원에 입성 계속 가야죠 이렇게 우와.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코님이 그렇다 보면은 엇박자 타기 시작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맙소사돌님께서 하이닉스 시총 1위 가자. 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 리버럴님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중독 리스크만 없었으면 유유. 그러네요. 그럼 오늘 또 3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쟈니님도 오셨고요. 전효민님, 민돌아빠님, 양만님, 삐님, 발레로님, 권종근님도 오셨고요. 네. 어어님께서 다들 수익 나시는구나 유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최근에 이제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걸 들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괜찮아님께서 3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짱제이지지님께서 코스피 행복버스 출발합니다. 뿌뿌뿌. 오. 예. 아하님은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의심할수록 상승한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고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2,947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2,947이 지금 3시 15분에 딱 찍혔고요. 아마도 여기서 1, 2분 지나면 요 정도 46, 47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네요. 최고가네요. 최고가네 최고가. 오, 진짜 시장 좋다. 이게 몇 년 내 최고가야? 2000. 몇 년내 최고가예요? 우와. 22년 2월 이후 최고가네요. 22년? 2022년 1월 7일 이후 최고가. 월드컵? 22년 월드컵 했나? 그런 거 22년 월드컵. 맞나? 코로나. 아, 22년 코로나야? 2년 2002년이 코로나 월드컵. 때 올라온 그때잖아. 코로나 때. 바보야.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근데 2022년에 월드컵 하지 않았나? 아닌가? 202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했지. 2022년에 월드컵 했잖아요. 안 했나? 죄송해요. 그냥 빨리. 안 했나? 모르겠네. 안 한 거. 계속 난감하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1월 7일 2,559를 찍은 이후에 최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은 2024년 7월 11일에 2,889, 2,900 요 정도였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안착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요때가 전고점, 요때가 완벽하게 좀 안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보노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수는 2,946선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되게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오늘 14조 2천억, 얼마 전에는 17조까지 나왔는데 전쟁 있는 것 치고는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7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6조 8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아까 2,200억 정도 나오고 현물도 조금 많이 더 매도가 나왔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주력 산업군들이 일단 삼성전자 빼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 수급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닌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일단 물량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 금투 나가서 약간 좀 물음표였는데 어쨌든 좀 이 수급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많이 치고받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만약에 미국의 미니 지수가 많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중동 쪽 증시가 안 좋았으면은 좀 그럴 텐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동 쪽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0.4인가? 이렇게 플러스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7시에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WTI나 이게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 시작할 때쯤 되니까 1%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니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위기 나쁘지 않은가 보다. 거기다가 이제 상법에 대한 좀 강한 의지에 대한 기사들까지 그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겠죠. 그래서 오늘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상법 있으면 가야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변동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래 뉴스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한번 무너지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네. 딱 개장할 때 중동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 나쁘지 않았네.
그쵸. 국제유가도 막 엄청나게 패닉 상태는 또 아니고 거기다가 미니 나스닥 선물 막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고 네. 하니까 10시부터 쭉 밀어 올렸다. 그쵸. 오. 네. 왜냐면 시작할 때 US 테크가 마이너스 0.1, 0.2 정도였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장 안 늘리고 글로벌 증시 그러면 별로 흔들림 없고 왜냐면 미국이 어쨌든 시총이 크니까 거래대금이 크니까 한 40~50%짜리가 시장이 안 흔들리면 나머지도 별로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중에도 끝나기 전에 얼마 전에 2시 반인가 미국 그 이스라엘 대사관 또 얻어맞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나왔는데도 주가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라비브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요? 대사관 포격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도 지금 대형주가 너무 좋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쪽이 수급이 안 가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다른 쪽이 빠지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려야 또 이게 뭔가 좀 심각한가 보다 할 텐데 뭐 그쪽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이거 종목이나 하자 뭐 그 스테이블도 하고 뭐 상법도 하고 이제 이런 거나 하자 뭐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요 뉴스인가 보네요.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인근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 이게 지금 요렇게 와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예. 이스라엘 텔아비브인데. 네. 예.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미 대사관 분관 건물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대요. 그러면서 공격으로 피해를 좀 입었다. 하지만 수십 명이 사상했다라고 또 하는데 네.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다니. 그렇네요. 네. 이런 거 여자 속옷이 왜 뜨는 거야? 그거 이거- 자꾸 누르는 게 뜨는 거 알죠? 정프로님 컴퓨터예요. 저는 이거를 업무 외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정프로님 컴퓨터입니다. 예. 가끔씩 이제 카톡도 네. 로그인이 돼 있어서 아이고. 예, 제가 좀 난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서도 전혀 뭐 영향이 없었다. 본호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확전이 된다, 전면전이네, 뭐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의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확실히 전쟁 이슈, 특히 중동에서 이런 이슈를 지금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법할 정도로 시장이 강하다라고 계속 베팅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전쟁은 일단 힘들다고 보는 게 그럼 지상군이 뚫려야 되는데 지상군이 뚫리기가 어려워요. 일단 구조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공군이랑 미사일로만 치고받고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전면전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이랑 진짜 한번 붙어 보겠다라는 건데 별로 승산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금 예민한 거는 예전에 핵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이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뭐 약간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뭐 얻어맞아서 못 쓸 바에야 그냥 쏴보자 약간 요런 느낌의 얘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핵 쪽으로도 관리하는 이런 감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걸 이제 더 이상 우린 받지 않겠다. 여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좀 반응이 하기 마련인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서 좀 물음표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좀 증시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래도 제가 상법이랑 그 배당 분리과세랑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 사실 하방이 매우 좀 강하게 경직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또 수급이 가버리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좀 잘 버텨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라도 진짜 뭐 핵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게 갑자기 딱 나왔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시장이 확 주목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핵 키워드는 폭락 요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을 한들 네. 버티기가 어려운 재료라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자기 죽겠다고 하는 거라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그런 키워드가 외신에서는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 정도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어떤 핵이나 뭐 등등등 어떤 게 나와서 국제유가가 움직인다든지 저는 국제유가 막 급등할 때 이것 때문에 혹시나 빠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죠. 국제유가든지 환율이든지 아니면 다른 미국이나 여타 시장의 급락이라든지 뭘 봐야지 한국 시장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떤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구나라는 그 지표가 뭐예요? 일단은 지표를 보기가 어려우시면 흥국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지 네. 뭐 이런 애들이 되고 상한가가 갈 때쯤 되면은 항상 뭐 WTI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CDS 프리미엄에서 뭔가 변동성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뭐 아마 WTI 선물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왜냐면 그쪽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이제 나는 들어가서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예. 테마주주 중에서 이제 대장을 보면 되죠. 예, 그 종목이 주가가 수급이 쏠린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위험한 거고 오늘 이제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대사관 공격이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도 요쪽 관련돼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해운이 그 14일에 이제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오늘 부각이 된 건데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의원의 뭐 멘트가 있었대요. 예. 그것도 떴을 때 이제 해운주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해운주가 오늘 많이 빠졌었거든요. 거의 보합권까지만 오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뭐 흥하이온 쪽 쏠리고 만약에 상한가 간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이 막 수급이 붙으면서 정치 테마가 또 공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러지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결국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변수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석했다고 받아들이시는지. 네, 일단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다 안 끝날 거다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게 보통 중요하잖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유가는 금방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안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지상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유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란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 버텨봤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끌어가는 대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미국은 서포트하고 소련은 뭐라고 하지만은 자기네들도 자기 코가 석자고 우크라이나 중국은 그 이란에서 원유 받아야 되거든요. 그 만에 호르무즈 뭐 봉쇄고 아니면 다른 데 하면은 정작 영향 받는 건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원유 수급이 개판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도 어떻게 러시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냅두는 거야. 냅둘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도 발 빼고 그죠? 그럼 냅두는 거니까 이란도 그걸 아니까 버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나라를 이끄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한번 치고 계속 짜증내고 하는데 근데 아마 큰 대세 이걸 어떻게 뭐 뒤집어서 미국을 아주 괴롭히는 그거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해결이 될 거라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에서는 지금 네. 하이닉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네요. 예, 2022년, 23년 25만 원까지.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21년, 22년, 23년, 4년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 와. 가가지고 25만 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을 내렸다가. 때. 예. 요때 2024년 4월에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런 기사가. 어떤 기사요? 요. 전원주 씨가 10여 년 전 2010년에 2만 원 초반에 하이닉스 사셨대요. 근데 이제 18만 원 갈 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와. 하이닉스 아직 들고 계시냐? 지금 25만 원. 네. 근데 이제 10년을 보유하셨다고. 이게 지금 2024년 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재조명 받나 봐요. 와. 근데 오늘도 가지고 계시면 요때 안 파셨을까? 요때 파셨을 것 같은데. 안 파셨을 것 같아요. 10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30억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 와. 예, 전원주가 이겼다. 이겼다. 나야나 전원주. 야, 전원주다. 이런 채팅들을 쳐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한테 시황은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주는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요즘에 뭐 계속 비슷한 얘기 드리는데요. 상법이랑 배당분리과세, 특히나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배당분리과세는 멘트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상법은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좀 열심히 하겠다, 이걸 좀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증시가 크게 무너질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도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값을 안 보고 굳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좀 약간 흔들리는 이슈가 있어도 우리나라 경고하고 또 지정적 리스크가 발생해도 경고할 정도면 일단은 웬만한 대외 변수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약간 방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상법이랑 분리과세가 오픈이 됐는데 또 이제 밸류업처럼 약간 별 그게 없다 이래버리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나 이런 추진되는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일단 기대감이 좀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도 네, 아침에 말씀하세요. 이야기한 게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 컨센을 잡았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네. 3,100 이상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뭐 2,800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 않고, 같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계속 그 의견은 유효한 건가요? 네. 오늘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아까 저기 정책은 얘기하고 예. 반도체는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됐고, 미국이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도 상관없어. 그런 의견을 그럴 수 있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미국 입장에서 전쟁이 어디에서 증권사에서? 뭐 증권사에서. 아. 근데 그게 와닿아요. 유가 좀 올라도 오히려 낫다. 에너지 기업들 돈 벌고, 예. 그리고 무기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싸우고 난리치면은 그 저기 예산안 통과시킬 때 명분도 되고, 국방비 많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중국도 견제도 되고, 1피4탄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주 장기가 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자기는 미국 국민이 다치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 가지 않는 그 마지노선까지만 가면서, 뭐. 계속 이어지면 오히려 좋다. 저기 이스라엘, 네가 알아서 해. 내가 가만히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예전하고 패턴이 다르게 흘러가도 그다지 시장이 모르죠. 오늘은 뭐 이스라엘이 잠깐 올랐습니다만 또 내일 모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FOMC라든지 액션이 어떻게 되는가, 목요일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목요일에 더 중요하다. 일정을 계속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된다. 네. 허니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뽀니님께서 10,000원 보내주시면서 주식 잘 가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뭐 FMC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하창원 네. 본부장님이랑 같이 좀 이번 주 챙겨볼 일정, 또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정 보시면요. 오늘 이제 수입 데이터 나왔는데 여기서 변압기가 부각되면서 변압기가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BOJ 정책 회의 시작이 하고 내일 이제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바이오 USA가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바이오는 그렇게 힘을 못 쓰긴 했어요. 목요일까지 이슈가 진행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좀 엮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에 입찰률 자체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어쨌든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오니까 그 결정이랑 이제 기자회견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요것도 이제 소비단이 좀 중요하죠. 요즘에 가처분 소득에 대한 지표상으로는 좀 노이즈가 있어서 요거 소매 판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수요일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휴장이니까 원래 목요일마다 매주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목요일 날 쉬면은 이게 수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땡겨서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6.18 쇼핑 축제 있으니까 이제 요 관련된 종목군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가 수요일에 있어서 수요일쯤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오늘 뭐 XR, VR 쪽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특이점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어쨌든 미국은 휴장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후에 이 첫 번째 수급의 변동이 좀 강한 날이기 때문에 요때 약간의 좀 지수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나오니까 이거 중국의 성장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미국의 당뇨병 학회가 있어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비만을 이제 질병으로 해서 의료보험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시장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학회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연관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는 막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 통화 정책 결정들이 많네요. BOJ도 있고 그러네. FOMC도 있고 그리고 잉글랜드 쪽에도 BOE도 있고 FOMC 뭐 아침에 우리가 뭐 다루기는 했지만 FOMC가 우리 장에 미칠 영향 보로님이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뭐 이왕이면은 우리나라만 좋은 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다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FOMC에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약간 그런 뭐 힌트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9월 이후에 이제 1회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 혹은 이제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바뀔 텐데 그런 내용들이 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해당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뭐 달러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좀 우리가 국채 수익률로 해서 뭐 PR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고민하는 다양한 내용들의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금리 일단 동결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모문장님도 저 네.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일정이 있던지 아니면 대외적인 뉴스가 뭐 있다면? 중동은 계속 마취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직까지는 당분간 상수이고요. 변수가 될지. FOMC 가장 중요한 점도표. 지금 금리 인하를 2번인가 하는 걸로 3.875인가로도 찍혔을 겁니다. 오랜만에. 예. 근데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안 내릴 수도 있어라는 걸 점을 집어서 뭐 4.1면 이렇게 찍어버리면 매파로 인식이 될 수 있죠. 이번에 금리를 안 내리건 그게 아니고 점도표를 자체를 지금 3.87로 찍혀있는데 올라가 버리면 금리 2번 아니고 진짜 한 번이야. 얘네가 진짜 한 번이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석을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FOMC 결국은 저기 새벽에 나오고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건데 그게 코스피 코스닥에 영향이 됩니까? 지금 기사를 봤을 때 영향은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영향이 그 미국보다 아웃퍼폼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미국이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1.5% 조정받았다. 예. 그럼 우리는 뭐 거꾸로 1.5% 올라가느냐? 오늘처럼 계속 그러지는 않고 중간에 가다가 한번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주가도 많이 갔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저 일정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일정 중에 저 뭐예요? 그 목요일 날 미국 시장 준틴스데이가 뭘까? 저 그래서 찾아봤잖아요. 노예 뭐야 이게 뭐지?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흑인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 끝난. 끝난 그날이에요. 근데 그게 텍사스주네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서 마지막으로 노예 제도가 그러니까 끝나면서 끝나는 게 주마다 통보하고 옛날에는 그 없으니까 네. 알리고 뭐 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거기에 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통한 노예 제도가 도입이 됐죠. 지금 노예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 지금 돈에 그러면 대해- 자본주의 노예의 시작의 날이야?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요? 21년부터 시작. 그죠? 이거 없었거든요. 과거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없었어.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없어. 아니, 진짜요? 이게 준 6월 19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때 해서 맞아. 준틴스라고. 왜 그런지 정치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예 해방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를 뽑으면요 오늘 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해서 사실 이 기타에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다고 막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방산 뭐 단연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하나 시스템 뭐 2자릿수 올라가고 나머지 방산도 되게 좋았고 변압기도 뭐 오늘만큼은 왕 대장 중에 하나죠. 효성중공업, 뭐 HD현대 엘렉트릭, LS 엘렉트릭 모두 막 2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재룡전기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작은 애들도 오늘 많이 움직여서 전반적으로 변압기 가지고 계신 분들 기분 좋았을 거고 뭐 증권도 분위기 좋았고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거의 한 3달 사이에 400% 500% 간 종목군들이 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장난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오늘 좋았고 원전 뭐 말할 필요 없이 최근에 대장 주고 그다음에 오늘 S&D가 20%가 넘게 올랐어요. 네. 이 삼양식품 가고 이제 S&D만 안 가가지고 왜 이럴까? 약간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키높이를 한 방에 그냥 해버리고요. 오늘 XR 뭐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쟁 테마주들
뭐 등등등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안 간 거를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세주 중에서 네. 네. 조방변 다 갔고 다 갔어. 거기다가 삼성 SDS 같은 거 21% 갔고 저기 하정우 AI 수석 하정우, 맞아. 그것 때문에 뭐 네이버나 다른 종목들 AI 관련돼서 그 바를 받으면서 메타버스 엑스포까지 같이 그러네요. 겹치면서 XLAR 갔고 저긴 없지만 또 두빌도 오늘 10% 갔고 신고가예요. 예. SK 스퀘어, LS, SK, 지주사들도. 두산, 지주사도 갔고 금융도 갔어요.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주도 갔고 이야. 다 가. 안 가는 게 없네. 다 가요, 다. 예. 코멘트 하나 해주신다면 김장현 본부장님. 뭐 다 좋아서 뭐 오히려 뭘 얘기할지 저 중에서 뭘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포모잖아요. 아 그래. 네. 제가 지금 놀고 있는 돈이 울어. 놀고 있는 돈이. 좋겠다. 놀고 있는 돈이 놀고 있어서. 있는 돈이 울고 있어.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도 조금 발꼬락이라도 담궈보자 하면 네네. 저 중에서는 뭐가 제일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방 전력, 네. 하이닉스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가는 거는 만약 지금 들어간다면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보신다는 게 6주 6일로 보시면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네. 목표 주가 다 근처에 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산다면 하이닉스 먼저 살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제 7월 하반기 7월 말에 네. 시리어스하게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조방 전력기 다 괜찮은데 지주를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조방 전력기 얘기한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걸 갖고 있는 지주사를 산다면은 지주사 여전히 살 수 있었고 오늘 지주사 그래서 많이 간 거예요. 한화, LS, HD 현대 같은 것도 HD 현대, SK 스퀘어. 스퀘어.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들도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제 한 7% 남아갖고 야 이젠 진짜 목에 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 아니고 요거 나중에 찍어서 한번 쓰세요. 지주사? 11페이지 12페이지인데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대신증권에 추정한 건데 맨 위에 TP가 있고요. 네. 타겟 프라이스 네. 4월 4일 갔다는 건 뭐냐면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잡혔죠. 탄핵되고 그때부터 올랐다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종가 오늘 더 올랐겠지? 그렇죠? 요 괴리를 보고 목표 주가 여기 있는데 현재 주가가 21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K 스퀘어는 15만 원이니까 더 올라갔죠. H젠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목표 주가 할인율, 자사주의 비율 이런 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요. CJ하고. 근데 올라갈 거 올라갔는데 내려갈 거 내려갔죠. 오늘 LG를 안 갔죠. CJ도 좀 올라갔고 결국은 만약에 밑에 있는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하면 SK 스퀘어.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 조선해양, 오늘 HD 현대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한화인데 목표 주가 다 왔죠. 오늘 10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 보고 오버된 거는 오늘 따라가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목표 주가 괴리가 있는 게 아직 있어. 두산, 삼성, 물산 뭐 이런 거, HD 현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괴리가 아직은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과감하게 하려면 여전히 저는 이제 약간의 하이닉스하고 원래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고 안 갖고 계신 거 들어가기 참 애매하다. 그래서 약간 그러는 거야.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 지금 오라고 하기가 미국 주식에서 먹었다. 미국 주식 손절이다 그러면은 내가 오라고 해요. 미국 주식 손절이다. 미국 들어가 손절이야. 미국에서 손절을 했어. 한 10% 적자다. 나 그러면 미국 주식을 줄이고 한국으로 오라갈 텐데 미국에서 먹고는 있어. 애매해. 그러면 이제 그걸 다 팔고 아직은 반을 팔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라.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타이밍에 조금 거시기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보시고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 저는 팔란티아 같은 거,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우리 오라클 이런 거를 다른 거보다는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사느냐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른 거 같아요. 나 또 예리한 질문 생각났어요. 다 들었어요. 네, 땡큐. 민케이님께서 저랑 같은 의견입니다. 네.
목표 주가 대비 80%만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주사 지금 저 자료를 데이터를 쫙 보니까 이미 왔어. 이미 넘은 것도 있고 80%는 거의 대부분 왔고 심지어 LG도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아. 네. 그러면 지주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약간 접근하는 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지. 말씀하시는 팔란티어, 오라클 뭐 등등 요거 보면 지금 미국 기술주 내년도 포워드를 땡겨도 PER이 몇 배입니까? 팔란티어 한 200배 아니야? 그렇죠? 오, 팔란티어는 내년에 완전. 떨어져서 160배, 와, 150배 정도, 160배. 테슬라 몇 배입니까? 지금 치코냉 지금 한 100배 정도 올해 기준으로. 100배. 그런 거 생각하면 테슬라 싸지. 테슬라 그런 싸지. 거 생각하면은 이 한국 지주사가 훨씬 싸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응. 오라클은 몇 배입니까? 내년도 걸로 땡겨서. 오라클은 올해 기준으로 31배입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또 떨어지겠지. 27배로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국으로 와서 지주사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기 보는데 근데 예? 아까 두산 잠깐 볼까요? 아주 심플하게 할게요. 이 두산. 예. 두산 64만 원 목표가가 가장 높은 건데 네. 26만 원에서 또 모든 더블에서 오늘 더 올라서 59만 원이야. 다 왔어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두산의 거의 그 상당 부분이 뭔지 아세요? 두산 뭐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그럼 그거 사지. 그럼 결국은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얼마까지 볼 것이냐는 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얼마예요? 5만 7천 원, 6만 원 같이 갔죠 아마도. 목표 주가는 완전 뚫었어요. 하나 남았어. 6만 2천 원짜리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장이 되긴 됐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까 그 팔란티아나 이런 식으로 엄청 비싸거든요. 100배예요, 100배. 한 매년 지나야지 한 30배, 40배 떨어질 거야. 이런 배준영님이 이 얘기도 맞네. 성장률 차이가 넘사벽인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5년 거 땡기는 거지. 그리고 추른향님이 아까 민준아 그냥 신용증권이나 사라고 하자고. 뭘 그렇게 고민해? 신용증권 무시해요. 신용증권 좋아요. 올라왔을 거? 자사주 엄청 많아요. 신용증권. 예. 신용증권. 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 올라오는데요. 예. 지주상에서 안 오른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게 리포트가 어제 나왔더라고. 무슨 주식이죠? 그럼 조롱하는 것 같아서 싫은데 그래도 그 주식만 안 갔어. 그 주식은 뭔데요? 그 주식만 안 갔어. 리포트가 나왔어. 13페이지에. 결국은 말씀하시네. 13페이지. 예. 요겁니다. 13페이지. 롯데지주. 얘네는 워낙 사업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장에도 안 가더라고. 네? 이 장에도 안 가더라고. 이 장에도. 이 장에도 안 가더라고. 얘네는 뭐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는 건 아니다. 다 가는 것 같지만. 얘네가 뭐 사업 어려워져서 시그니엘 좀 땡처리하면 저 살 의향이 있어요. 시그니엘이 한 10억대로 떨어진다. 호주 가서. 그러면 이제 살 구매할 꿈 같다 정말. 해설해봤습니다. 네. 본원님도 상승 섹터 중에서 하나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얘네는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섹터 하나 집어서 저는 변압기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계속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원전도 결국엔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수출 쪽으로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공급도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야 뭐 워낙 날아다니고 있었지만 이제 HD현대나 LSL랙은 이제 막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직까지 갭도 많지 않고 효성중공업이 선제적으로 뚫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면은 꼭 굳이 이튼이랑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까? PR 수준이 꼭 그렇게 20배 중반으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초과압 변압기 쪽은 뭐 여전히 너무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제가 중간중간에 변압기를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기간 조정일 때가 많고요. 네, 또 그거 아닐 때는 또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뭐 여전히 저는 뭐 변압기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굳이 고른다면. 네. 오케이. 변압기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제 거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차트인데 오늘 6% 올라가지고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신하기 전까지는 바로 요때가 전고점이었어요. 1월 24일에 네. 45만 원 찍은 거. 근데 오늘 이제 결국은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하면서 46만 원 신고가를 새로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증권사의 목표가가 더 상향 조정하는 무더기 리포트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효성중공업은 무대기로 나왔어요. 네, 50만 원대 이미 80만 원대 중후반이 2개나 나왔기 때문에 예. 네, 뭐 효성중공업이 뭐 건설 쪽 때문에 약간 저평가되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 거 치고도 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종목 뜯어보면 산일전기라는 종목도 되게 좋고 네. 뭐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냥 요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정말 오랫동안 드리고 있어서 그냥 세 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대장은 이거 봐야 되는 거 맞죠? HD 현대 일렉트릭. 애매해요? 시가총액은 그런데 원래 그 지금은 그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효성이 1등, HD 현대가 2등, LS 일렉을 3등으로 봤는데 네. 효성이 오늘 급등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면은 이제 HD 현대로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월봉상으로 효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차트가 얘는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한 5달, 6달 그러니까 조정 HD 현대가 고점 찍고 빠진 이후부터는 효성이 대장이에요. 변압기인 즉 효성이 대장이긴 한데 저는 그 대장이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2, 3일 전부터 제 브리핑 할 때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대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셋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오케이. 네, 다 오늘 좋아요. 46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증권사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목표가들이 상향이 나왔는데 네. LS 쪽에서 4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렸고 와. 신한투자에서 42만 원에서 요거 42만 원 그대로 유지. 한투에서도 이제 44만 원 정도 보고 있어서 요게 이제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를 끌고 가는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 맞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보통 변압기는 끌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림피드님께서 2,900에도 웃지 못하는 나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락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 네. 뭐가 있었을까요? 하락 산업은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뭐 유의미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 흥하해운으로 적었네. 해운주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말아 올렸고, 그 장중에 이슈 있으면서, 콘텐츠도 빠지긴 했는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콘텐츠는 왜 이유가 있어요? 약간 단기 차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콘텐츠는 딱히 뭔가 이유가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게임주가 빠졌다면은 그나마 여기가 좀 빠졌는데 그것도 막 퍼센테이지가 엄청 큰 건 아니어서 2차전지도 그러니까 얘네가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긴 한데 얘네도 이제 증시 분위기 되게 좋아지면서 약간 좀 말아 올리는 부분 그리고 뭐 개별주로는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빠져서 오늘 하락 산업은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빠진 종목 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분명 적은 건 아닌데 뭐 엄청 뭐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중에 안 좋았었던 게 분명히 있었는데 해운 이런 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2시, 3시 넘어가면서 이제 또 많이 말아 올린 것도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침에 이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화면 보여주시면 K 컨텐츠 줄줄이 중국품에 넥슨, 텐센트 인수 제한 고민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오늘 저 게임주들이 많이 빠진 게 넥슨 게임즈, 시프트업, NC소프트 등등등등 쫙 빠졌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 게임의 큰 손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가지고 아예 잠식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하나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여기 넥슨도 마찬가지고 SM이랑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우리의 코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프트 컨텐츠, 소프트웨어의 컨텐츠를 넘겨주고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맞아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타당성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무대기로 하나 해가지고 게임까지 손을 다 뻗고. 근데 이슈는 이거죠. 우리가 안 뺏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국내 자금이 있고 국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너지
이루고 그런 그 투자 의사 결정을 과감히 할 수 있는 뭐 토양이 있어야지 안 뺏기는 거 아닌가요? 국내에서 안 사면 못 사면 다 국유화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안 뺏기려면 우리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그 회사의 자생력이 아니고 옆에 있는 딴 데서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죠. 아, 그냥 안 팔면 되지 않나? 그 사람이 안 팔면 되죠. 그 유가족이. 약간 그린벨트처럼 그냥 묶어버리면 되죠. 유가족이 안 팔면 되잖아요. 아, 유가족이 네, 유가족이 안 팔면 되죠. 2조죠? 2조. 2조가 아니 20조 아니에요? 20조예요? 얼마? 그럼 안 팔긴 어렵겠다. 2조도 어려운데. 보노님은 어떠세요? 요 이슈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 이슈는 2017년도, 1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게임이 더 셌어요. 더 셌고 텐센트는 그냥 우리나라 거를 받아서 퍼블리싱을 해주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게임이 진짜 확실히 셌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려면 퍼블리싱을 무조건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따로 하려면은 되게 규제나 이런 게 심해서 허가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냥 허벌판이요.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된 지가 벌써 7년, 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게임 산업은 이게 이제 저처럼 MMORPG의 중학생 때부터 MMORPG의 거의 대학생 때까지 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거의 진짜 MMORPG의 르네상스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게임에 정말 미쳐서 막 이렇게 현질 엄청 하고 하시던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가정도 있고 이제 힘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컨트롤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성세대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세대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게임이 다 요즘에 자동하고 그냥 눌러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사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만큼 막 빠져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질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따로 놀 게 많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책방 가서 막 만화책도 빌려봐야 되고 소설책도 막 이렇게 보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 웹툰으로 다 보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도 많아졌고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게임 산업이 제일 컸었던 전 요인은 그 PVP라는 게임 개념에 이제 RPG라는 성격이 들어가서 그 캐릭터가 나라는 그런 무라일체의 그 생각으로 유저들의 돈이 진짜 하염없이 빠르려 들어가는 게 핵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도 그 18년, 19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텐센트가 퍼블리싱 하면서 이제 자국에서 대박 나고 이제 인수 해버리면서 다 먹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면은 콘솔에서 진짜 미국 시장을 확실하게 뚫거나 콘솔을 뚫으면 다시 한번 붐이 올 겁니다. 근데 콘솔 시장을 뚫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콘솔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온2 같은 거 다시 대작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이제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으로는 저는 게임주 되게 힘들다고 봐요. 정말 각각의 어떠한 종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되게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죽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폴리실리콘 우리나라 엄청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은 정부가 뒷배로 봐주면서 싸웠고 우리는 뒷배 없이 그냥 개별 회사들끼리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죠. 걔는 보조금 무한대로 받고 우리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초딩 대 초딩으로 치면은 초딩 대 초딩 주먹으로 맞짱 떠야 되는데 걔는 아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면 형 데리고 오는 거야. 고등학생 형. 무조건 지지. 그래서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뺏긴 산업이 꽤 많아요. 폴리시클리콘도 분명 우리나라가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결국 OCI 하나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게임도 2차 전지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게임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나라가 잘했거든요. 걔네가 다 갖고 간 거예요. 걔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잘했는데 걔네한테 다 뺏긴 거죠. 인수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퍼블리싱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뺏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산업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은 네. 위기잖아요. 맞아. 이게 머리에도 빈 공간이 생기면 위기잖아요. 채워놓읍시다. 너무 위기예요.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네, 산업 빠져나가는 거, 머리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진짜 큰일 납니다. 꽉 잡아야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박하윤 씨의 브랜드 Hair for You 와. 슈퍼쿨링 탈모 토닉 요거를 네.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머리 빠짐, 탈모에 굉장히 좋고 네. 또 여름
이게 더위에. 엄청 시원하거든요. 예.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머리 두피 이 트러블인데 요거 예. 뿌리면 진짜 한 3일이면 싹 없어져요. 진심.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팔아보려고 사진도 준비했거든요. 사진. 제 머리가 이렇게 이게 박하연 머리입니까?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비었었거든요. 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빠지는 게 머리 한번 감으면 이거는 뭐 자른 거 아니야? 가위로? 아니, 이거는 에이, 진짜 이 정도로 잡혀가. 진짜 이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진심으로. 근데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이거 제 머리거든요. 진짜? 진짜로. AI 아니야? 이건 진짜 마지막 장 진짜. 너무 확연히 다른데?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아빠도 탈모로 굉장히 고생하고 예. 계셔가지고 겸사겸사 열심히 만들었는데 진짜 효과가 좋은데 제가 사실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예. 3%를 통해서 한번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3,000개 한정이니까요. 3,000개. 지금 7,000분 함께 계시는데 다 사주세요. 원래 공장에서 네. 이걸 한 3,300개 정도 찍었는데 1년 동안 300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마케팅을 못해서. 예. 하지만 또 쓰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진짜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머리가 조금 열이 많으시다. 그리고 두피에 트러블이 많다. 그리고 머리가 자꾸 빠진다 하시는 분들 예. 정말 효과 있으니까 꼭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가가 38,000원인데 핫딜가가 25,000원. 맞아요. 아. 일단 다 팔자. 오케이. 여기에 집중했어요. 1+1이에요? 1+1을 하면 무료 배송 해드려요. 아, 무료 배송. 5만 원 이상은 또 무료 배송 해가지고 25,000원 하나 사면 배송비가 있고. 네, 있어요. 오케이. 네. 탈모도 살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네. 헤어포유 이렇게 빼서 칙칙칙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처럼? 맞아요. 머리도 아무 때나 시원하고. 언제든지 뿌리면은 시원하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유통기한 물어보네 누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내년 아직 넉넉히 남아 있어요. 내후년 응, 내후년 7월까지. 2년 가나 보네. 예,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다 뿌리셨다고. 네, 한 6개월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은 거 말고 근데 괜찮아요.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안 팔다가 놀랐어요. 왜냐 여기서만 팔았어요. 아 그렇구나. 좀 더 홍보를 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탈모 슈퍼쿨링 토닉 헤어포유 이야기를 해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는 오늘 목표 주가 상향이 또 많았습니다. 코스맥스가 리포트가 여러 개 나왔어요.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DB증권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동남아 시장 확대인데 여기 이제 방문하고 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동시에 좀 썼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이런 거 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이 여행객 증가 속에서 이제 호황이 전망된다라는 걸로 목표 주가가 21,000원으로 높아졌는데 중국 무비자 이슈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많이 쏠리면 롯데 관광개발이 단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기인데도 1분기 때 실적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 쿠코홀딩스 정말 오랜만에 리포트 나온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4 소량 선 공급 진행 소식에 오늘 좀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비트맥스, 저는 한국판 스트레티지라고 표현을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추가 매수 소식이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에너투, SC 글로벌 임상 기대감이 있었고요. 파마 리서치도 인적 분할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리포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사람이 저기 대통령실 AI 수석으로 맞아요. 갔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거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배우님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하죠. 이름이 맞아요?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아니잖아. 사실. 5천만 원어치 잘할게. 알아요, 명대사 하정우? 오빠 5천만 원어치 잘할게. 오빠 진짜 너 사랑해. 변하지 않아. 5천만 원어치. 비스트 보이즈. 예. 하정우 씨.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네.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 오늘 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네. 모든 악재를 이겨냈고, 지금 뭐 갓제명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법 개정 곧 한다고 하고, 네. 이러니까 일단은 3,000, 내일 안으로 한번 땡겨보는 걸로. 예. 2,946이니까 오늘만큼만 내일 한 번 더 오르면 3,000이에요. 간다니까요, 3,000? 내일 안에 간다니까.
이번 주 안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헤어포유도 3,000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헤어포유 3,000개, 코스피 3,000. 네. 같이 가면 3,000, 좋겠네요. 3,000. 이야. 좋아요. 네. 예.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겠습니다. 번호님부터. 네, 저는 성벽을 그려왔습니다. 네, 단단해 보이죠? 오. 네, 외적의 침입에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진지가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쪽문은 혹시 우리가 모를 어떠한 빈사 상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요거 하나 뚜껑은 안전하게 열어놨고요. 도망갈 어쨌든, 구멍, 개구멍 네, 개구멍 하나 만들어 놓은 네, 거야. 도망가긴 해야 되니까요. 네, 대체로 좋은 견고하다. 방법이고요. 네, 뚫기가 어렵다. 뚫기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네. 까먹었어. 예, 영어는 죄송합니다. Pick battles big enough to matter, small enough to win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좋다. 말을 좀 이게 싸움 걸 때 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싸움이거나 네.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으면서 먹을 수 있는 싸움을 해라.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오케이. 요거 주식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적용해요? 아니 막 급등하는 거 먹고 싶잖아. 근데 내가 그 고수들 사이에서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질 수 있지. 대신에 이제 좀 스테디하면서도 내가 먹을 게 있으면서도 좀 괜찮은 주식들, 신영증권. 신영증권 같은 거. 그런 거. 예. 그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하신다면 네. 오프닝 몇 때 못 해가지고 네. 한 2분 정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6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른 거가 네이버 출신의 그 임명된 거 기대감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하이닉스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SK 그룹이 다 갔어요. 오. SK 스퀘어, SK 가스. 이게 아까 본인이 얘기한 건데 SK가 데이터 센터를 29년까지 아마존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예. 뉴스였거든요. 이 분위기 때문에 갔건 거고 아까 뭐 스테이블 코인 그거는 LG CNS는 그것도 연관되고 네이버도 관련돼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요거만 가지고 가기는 약한 거예요. 이 임팩트는 뭐 매출의 뭐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였고 핵심은 이거죠.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SDS가 핵심이죠. 네. SDS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초고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이 뭐야 대체? 뭔지 모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뭐 하는데 SDS 컨소시엄이 됐고 SD 컨소시엄의 솔루션을 공부하는 한글과 컴퓨터까지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재미없죠 이런 얘기?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AI 미니 버블 가능성 한국 닷컴 버블의 트리거는 뭐였을까?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쁜 얘기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20년 전 우리 1999년,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막 했을 때 예. 그때도 인터넷 붐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죠. 정부 주도로 지금도 AI를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뭐 예전 같으면 우리 보세요. 옛날에 1999년도 우리 애기였을 때 한국 사람에서 몇 명이나 인터넷을 썼을까요? 99년에 예. 99년에는 인터넷 비율. 그때 이제 모뎀 쓰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네. 네. 초고속 모드 바꾸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 쓰면 전화가 안 됐어. 맞아. 맞아. 그 정도였어. 그러고 나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ADSL 맞아. 두루 맞아. 그 ADS. 메가패스 네. 이런 것들이 맞아. 이제 1, 2년 뒤에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와, 진짜 알기 좋다. 그걸 다 기억해. 아, 그럼요. 본인 12살 때인데. 아유 그럼요. 저 4살 때부터 다 기억하는데. anyway, 그 네. 당시에 1999년은 인터넷 보급률이 한국은 고작 10%였습니다. 오. 한번 보실래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인터넷 우리가 10명에 한 명밖에 안 썼어요. 1999년. 미국은 30%. 미국 그때 많이 썼네요. 1999년. 예. 근데 우리가 21년 되니까 우리가 6대5로 바꿉니다. 우린 60%, 50%. 네. 그리고 아까 말한 ADS의 가구가 이렇게 많이 5배 늘어나요. 3년 사이에. 이게 다 뭐냐? 정부가 막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하정우 센터장인가 그분이 이제 수석됐잖아요. 그 AI 담당 수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 UAE 여기도 AI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UAE도 5년 전부터.
프랑스도 3년 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진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해 나가면은 그 아까 여러 업체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좋은 리포트 썼더라고. 오케이. 20년 전에 어디 NH투자증권에서. NH투자증권의 AI 미니 버블 가능성, 한국닷컴 버블의 트리거는 이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광고 너무 많다. 광고 하나만 더 하고 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메인 DC 명박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애플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9세대 10.2인치 와이파이 모델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가격 싼 게 장점입니다. 요거 자,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거 봐봐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 박스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요. 오. 박스 드려 여기 저 설명서도 드리고 충전기도 드리고 진짜? 다 드리지. 근데 여기 43만 8,900원이거든요. 39만 8,000원. 오. 100대 한정. 애플 코리아 정품. 예. 이왕 살 거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무상 보증 15개월 제공. 예. A13 바이오닉 칩셋. 그래서 와이파이, 애플 아이패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애플 아이폰 14랑 14 프로 공기계. 요거는 S급 리퍼 제품. 대신 가격이 싸요. 정상가는 95만 원인데 핫딜가가 59만 8천 원. 오. 여기다가 네. 통 크게 젤리 케이스 드릴게요. 진짜요? 보호 필름도 드릴게요. 그립톡도 드릴게요. 이야. 예. 그리고 3종으로. 원래 이건 안 주는데 유심 핀도 드릴게요. 뭐다 줘. 그거 그 필요 충전기 없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도 드릴게요. 요건 좋네요. 예. 그리고 단말기도 드릴게요. 다 주네. 예. 근데 제가 봤는데 막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기스 하나도 없어요. 네, 기스가 하나도 S급 없어요. 리퍼. 기스 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AS도 되고요. 3 프로 고객 대상 무상 보증 12개월. 예.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5만 원짜리를 59만 8천 원에. 이야. 예. S급이면 1년 정도 쓴 건가가 아니라 거의 그냥 아예 안 쓴 거라고 진짜 보면 됩니다. 아예 없어, 네, 기스가. 기스도 없고 너무 예, 예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무리로 명박대전 가보겠습니다. 네. 명박 대전! 레레레레레레레 좋습니다. 네. 민트 먼저 골랐어요? 저는 일단 중동이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는 간다. 아무리 올라도 일단 저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여기서 빠질 순 없다. 그런 의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왜냐하면 96만 7천 원이거든요. 100만 원 이러면은 찍을 것 100만 원 한번 찍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나 주식에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간다고? 네, 갑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 어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나 이거 힘들다고 봐. 100만 원은 찍는다고 봐. 저도 아이. 네. 네. 저도 좀 뭐 가긴 가겠는데 네. 이번 주에 바로 갈까가 좀 물음표고 그리고 하실 거면은 저는 지금 탄력이 좋은 시스템 나 시스템. 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알려주지 말고 형. 그런 건 알려주지 마. 왜 알려줘? 괜찮네. 네, 그래서 어우, 아무튼 좀 더뎌서 네. 크게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네. 본부장님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쉬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이 조용하면은 얘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타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말씀대로 다른 쪽 더 탄력 있는 거를 베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바꿉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갑니다. 명행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네. 석유 관련주 뭐 하고 싶거든요. 석유 관련주. 괜찮네. 근데 이게 시스템을 이길 만큼 변동성이 큰 애들은 시중이 작아. 시총이 작아. 작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조되는 게 없대. 응. 그러네. 어떠세요? 이런 건 신용증권 가야죠. 신용증권이랑 석유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게 뭐 기름 빨아서 주식 사요? 무슨 기사란 게 하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예. 이건 별 못 가겠다. 뭔데요?
눈에 갑자기 띄어서 네. 현대 글로비스가 아시아나 화물 인수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사봐. 아니. 네, 2019 예. 투자. 아이, 감사합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어떠세요? 뭘 사야 돼? 그러면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하시는 건 어떨까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래서 생각한 건 네. 두빌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위치가 깡패라고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뚫어줬으면 맞아.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에서 네. 조롱하네. 신영이나 사라고. 신영증권. 아까 루니님은 SOL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지 마. SOL? 나도 싫어. SOL을. SOL 별로 안 좋아해. 나는 SK 주유소만 가. 어떤 거라고?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BHI 둘 다 원전이에요. BHI는 오. 시중에 되긴 돼. 1조 2천억 3천억. 와, 둘 다 엄청 세잖아요. 가면은 뭐 그냥 두 자릿수 갑니다. 네. BHI 오늘 별로 안 올랐네. 두산은 오늘 한 9% 올랐어요. 예. 10% 올랐네. 이야. 8조. 비슷비슷할 것 같다. 다들. 믿고 가요. 두빌. 그거 말고 이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뭐 변압기나 뭐 그런 거 해야 돼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또 좋은데 시스템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거라 잘 모르겠어요. 두빌로 가요. 두빌로 갑니다. 두빌로 오지 오지 마. 마. 두빌로 오지 마. 두빌로 간다이. 짱TV. 두빌로 간다이. 이 하늘. 두빌로 가요. 갈게요. K로드. 안 된대. 사는 산 갑니다이. 자, 갈까요? 예. 그러면? 네. 한화 시스템과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난 에너지가 더 강할 것 같아. 저는 방산이요.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도 결국은 걱정이 많았는데 월요일 잘 이겨내고 맞아요. 예, 2,950선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신고가고요. 이번 주 내에 3,000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영차 하면서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이 서운하네. 채팅창 오지 말라고 엄청 난리네. 와 BHI도 사지 말래. 두빌도 사지 말고. 와. 아, 그러시구나. 신용사래. 관심 없는 곳에 가. 땅에서 놀라고.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욕심 과하네. 네, 갑시다 우리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